해주, 조선시대에 번화한 해안마을. 짭짤한 바닷바람이 코를 간지럽히고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목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 활기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혹한 세금, 억압적인 법, 그리고 추악한 풍습이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특히 여인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다. 그림자 속에서 김선달이라는 이름의 젊은 안찰사가 은밀히 해주에 도착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세상 풍파를 겪은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조정에서 파견된 비밀 암행어사였다. 최근 해주에서 벌어진 위문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그는 부유한 상인으로 위장하여 마을에 잠입했다. 해주라.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군. 김선달은 해주의 가장 크고 화려한 기방, 매화루로 향했다. 매화루는 단순한 기방이 아니었다. 해주의 권력과 부, 그리고 음모가 뒤섞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서화련이라는 이름의 기생을 만났다. 화련은 해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으로 가야금 연주와 시 읊는 솜씨가 뛰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는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선달님,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달을 보며 시 한 수 읊으시겠습니까? 화련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배어 있었다. 김선달은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기생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좋소, 낭자. 달빛 아래서 낭자의 시를 듣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겠소? 김선달은 화련과 함께 매화로 뒷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화련은 가야금을 뜯으며 시를 읊었다. 달빛은 은은히 강물에 부서지고 강물은 말없이 바다로 흘러가네. 덧없는 인생, 뜬구름 같으니 사랑도 꿈도 바람에 흩어지네. 화련의 시에는 그녀의 삶과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선달은 그녀의 시를 통해 해주의 어두운 면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매화로를 드나들며 해주의 실세, 조기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조기인은 조정고관의 첩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교활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해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조기인, 그 여자가 해주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김선달은 조기인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해 먼저 그녀의 신복인 기생 매춘에게 접근했다. 매춘은 조기인의 비위를 맞추며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교활한 여인이었다. 매춘, 조기인 마님께서는 오늘 밤 무슨 계획을 꾸미고 계시느냐? 선달님, 그런 건 함부로 물으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매춘은 경계했지만 김선달의 능숙한 말솜씨와 돈에 넘어가 조금씩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마님께서는 요즘 진귀한 진주를 모으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진주를. 김선달은 조기인이 단순한 사치를 넘어 무언가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매춘을 통해 조기인의 저택에 잠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달은 매춘의 도움을 받아 조기인의 저택에 숨어들었다. 조기인의 저택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선달님, 조심하십시오. 마님의 눈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걱정 마라, 매춘.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하다. 김선달은 조기인의 서재에 잠입하여 그녀의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조기인이 불법적으로 진주를 밀수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사고 파는 끔찍한 범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런, 조기인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군. 괴물이었어. 그때 조기인이 서재로 들어왔다. 김선달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조기인은 이미 그의 존재를 눈치챈 듯했다. 누구냐? 감히 내 집에 숨어든 자가. 조기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섬뜩했다. 김선달은 정체를 숨긴 채 조기인과 아슬아슬한 대화를 이어갔다. 마님, 저는 그저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나그네? 나그네가 이런 밤중에 남의 집에 숨어들어? 뻔한 거짓말은 집어치워라. 조기인은 김선달을 의심하며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술을 권하며 은밀한 유혹을 던졌다. 나그네, 내 술 한 잔 받으시겠소? 이 술은 특별한 효험이 있다오. 사내의 정기를 북돋아주고 밤을 뜨겁게 만들어주지. 김선달은 조기인의 유혹을 능숙하게 받아넘기면서 그녀의 속내를 떠보았다. 마님, 술은 나중에 마시겠습니다. 저는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님께서 해주에서 벌이시는 일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기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고 김선달을 위협했다. 내 놈이 뭘 안다는 거냐? 감히 나를 협박하려는 거냐? 협박이 아닙니다. 마님, 저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의?
웃기는 소리. 이 해주에서 정의는 곧 나의 힘이다. 조기인은 손짓을 했고 숨어있던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김선달을 에워쌌다.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김선달은 이제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품에서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 보였다. 나는 조선의 안찰사 김선달이다. 조기인, 너를 백성들을 수탈하고 불법을 저지른 죄로 체포한다. 조기인은 마패를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암행어사라고? 웃기지 마라. 내 놈 혼자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조기인은 호위무사들에게 김선달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김선달은 칼을 빼들고 호위무사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김선달은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호위무사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조기인의 호위무사들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조기인의 오랜 훈련을 받은 정예병사들이었다. 김선달은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지만 굴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갔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검객 박무진이었다. 선달, 오랜만이군. 이런 꼴을 하고 있다니 꼴사납다. 박무진은 시원하게 웃으며 조기인의 호위무사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의 검술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호위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무진, 자네가 어쩐 일인가? 지나가던 길에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있어서 말이지. 게다가 자네에게 옛날 빚도 갚을 겸. 박무진은 과거 김선달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 김선달을 돕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조기인의 호위무사들을 모두 물리쳤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기인뿐이었다. 조기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나는 조정고관의 첩이다. 너희들이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조기인, 그대의 악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그대의 권세는 통하지 않는다. 김선달은 조기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걷고 포박했다. 조기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놓아라. 그때 매화로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매춘이 불을 지른 것이다. 매춘은 조기인의 악행에 염증을 느끼고 김선달을 돕기로 결심했다. 마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님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매춘은 불길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불길은 조기인의 저택을 집어삼켰고 그녀의 악행도 함께 잿더미가 되었다. 김선달은 서화련을 찾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화련 낭자, 어디 있어? 김선달은 연기 속에서 화련을 발견했다. 화련은 기절해 있었다. 김선달은 화련을 안고 불길을 해치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해주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김선달의 활약에 환호하며 조기인의 몰락을 기뻐했다. 암행어사 만세, 김선달 만세. 김선달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화련을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해주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조기인의 배후에 있는 조정고관의 비리를 밝혀내야 했다. 화련 낭자, 이제부터 시작이오. 우리는 더 큰 악과 싸워야 하오. 화련은 김선달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선달님,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싸움을 향해 나아갔다. 다음 내용은 서화련과의 관계, 그리고 조정고관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바다는 붉게 물들어갔다. 김선달은 해변가 바위에 걸터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서화련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선달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화련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아련하게 울렸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계속해서 불의와 싸워나갈 것이오. 김선달은 굳은 결의를 담아 말했다. 그는 조기인을 처단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화련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선달은 화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지난날의 슬픔과 고통이 씻겨 내려간 듯 맑고 투명한 빛이 감돌았다. 낭자는 기방 생활에 지치지 않았소?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소? 선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화련의 고백에 김선달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화련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낭자를 믿소.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두 사람은 석양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김선달은 해주를 떠나기 전 박무진을 만났다. 무진,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나는 또다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겠지. 그러다 혹시 자네가 위험에 처하면 바람처럼 나타나 도와주겠네. 박무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고맙네, 무진. 자네의 도움은 언제나 큰 힘이 된다네. 김선달은 박무진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화령과 함께 해주를 떠났다. 그들은 한양으로 향했다. 조기인의 배후에 있는 조정고관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정의를 향한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한양에 도착한 김선달은 조기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조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정 고관들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김선달, 네가 감히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증거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정 고관들은 김선달을 위협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하지만 김선달은 굴하지 않았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김선달은 조기인의 악행을 증언할 백성들을 모아 조정고관들 앞에서 진실을 밝혔다. 백성들의 증언은 조정고관들의 거짓말을 무너뜨렸고 결국 그들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선달, 내 놈이 이겼다. 하지만 두고 보자. 조정고관들은 앙심을 품고 김선달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김선달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김선달은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저는 권력보다는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김선달은 화령과 함께 작은 마을로 내려가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작은 마을로 내려온 김선달과 서화련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다.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왔다. 화련은 빼어난 가야금 솜씨와 노래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평화로워졌다. 선달님,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화련은 저녁상을 차리며 김선달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글쎄, 낭자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지 않겠소? 김선달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화련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화련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의 품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김선달과 화련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은하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선달님, 저 별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까요? 화련은 조용히 속삭였다. 물론이요, 낭자. 우리 사랑은 저 별들보다 더 빛나고 저 은하수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오. 김선달은 화련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다. 그 순간 유성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졌다. 두 사람은 유성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우리 사랑 영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두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처럼 밤하늘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정고관들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김선달을 제거하기 위해 자객들을 보냈다. 어느 날 밤, 김선달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화련은 자객들의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맞섰다. 선달님은 어디에도 없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내 남편을 데리러 왔다. 순순히 물러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자객들은 비웃으며 화련을 위협했다. 화련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선달님, 화련은 절망적인 외침을 내뱉으며 칼날에 쓰러졌다. 그때 김선달이 나타났다. 그는 자객들을 향해 분노의 칼을 휘둘렀다. 감히 내 아내를 해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김선달은 자객들을 모두 물리쳤지만 이미 화련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다. 화련 낭자, 정신 차리시오. 김선달은 화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화련은 힘겹게 눈을 뜨고 김선달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선달님, 저는 괜찮아요. 당신만 무사하면. 화련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화련, 안 돼. 제발, 눈을 뜨시오. 김선달은 오열하며 화련을 끌어안았다. 그의 슬픔은 하늘을 찢고 땅을 울리는 듯했다. 화련의 죽음은 김선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잡았다. 조정 고관들, 너희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김선달은 박무진의 도움을 받아
조정고관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화련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김선달은 화련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화련을 잃은 슬픔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김선달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죽기 전 화련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화련 낭자, 이제 당신 곁으로 가오. 김선달은 눈을 감으며 화련을 그리워했다. 그의 영혼은 화련과 만나 영원한 사랑을 이룰 것이다. 19금 요소는 암시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노골적인 묘사는 피했습니다. 김선달은 화련의 무덤 옆에 묻혔다. 두 사람의 무덤은 봄이면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였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이 드리워졌으며 가을이면 붉은 단풍잎이 흩날렸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다. 세월이 흘러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기리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었다. 해주 바다 푸른 물결, 김선달의 용맹함을 노래하고 매화로 붉은 등불, 서화련의 슬픈 사랑을 비추네.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준 위인. 그들의 사랑은 별처럼 빛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지리.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김선달과 화련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해주 바닷가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김선달과 화련을 기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해 봄날 한 젊은 남녀가 사당을 찾았다. 남자는 늠름한 풍채에 총명한 눈빛을 지녔고 여자는 단아한 자태에 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김선달과 서화련의 전설이 깃든 곳이군요. 남자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정의롭고 용감하게 살아가야겠지요.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해야 해요. 두 남녀는 사당 앞에서 두 손을 맞잡고 굳게 맹세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김선달과 서화련의 환생처럼 보였다. 사당 안에는 오래된 가야금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람이 불자 가야금 줄이 가늘게 떨리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 소리는 마치 김선달과 화련의 영혼이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우리가 만들어갈 거예요.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왔다. 가야금 소리는 더욱 널리 퍼져나가 온 세상에 사랑과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용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을 수도 있고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덧붙여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1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다. 해주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어촌이 아닌 번화한 항구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김선달과 서화련의 사당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해주를 찾아왔다. 그녀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김선달과 서화련의 전설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미연은 사당을 찾아 꼼꼼히 살펴보고 마을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전설처럼 굳어진 이야기들 뿐이었다. 김선달과 서화련은 정말 실존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백성들이 만들어낸 영웅담일까? 미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김선달이 직접 쓴 일기였다. 이럴 수가. 김선달의 일기라니. 미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김선달의 어린 시절부터 해주에서의 활약, 그리고 서화련과의 사랑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선달 오라버니, 저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화련 아가씨,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요. 일기를 읽으면서 미연은 마치 김선달과 서화련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애틋한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김선달과 서화련은 단순한 전설 속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고뇌하고 사랑했던 살아있는 인간이었어요. 미연은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기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책을 출판했다. 그녀의 책은 큰 인기를 얻었고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연은 해주에 김선달과 서화련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앞장섰다. 기념관에는 김선달의 일기, 유품, 그리고 서화련의 가야금이 전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아 김선달과 서화련의 삶과 사랑을 기렸다.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미연은 기념관 개관식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세월은 흘러도 김선달과 서화련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용기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미연의 노력으로 김선달과 서화련 기념관은 해주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기념관을 방문하여 두 사람의 삶과 사랑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되새겼다. 어느 날 미연은 기념관을 둘러보던 중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젊은이,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 노인이 미연에게 물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미연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분들을 직접 뵌 적이 있네. 노인의 말에 미연은 깜짝 놀랐다. 정말이세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 내가 어렸을 때 김선달 어르신은 우리 마을에 오셔서 글을 가르쳐 주셨고 화련아 씨는 아름다운 노래와 가야금 연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지. 노인은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했다. 그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셨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셨지.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셨어.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분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어. 그분들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미연은 노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르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미연은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기념관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다. 미연은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로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소설이었다. 그녀는 김선달의 일기와 노인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하여 두 사람의 삶과 사랑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녀의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그들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애틋한 사랑에 감동했다. 미연은 유명 작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김선달과 서화련 기념관을 자주 찾았다. 그녀는 기념관에서 두 사람의 영혼과 대화하며 새로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어느 날 밤, 미연은 기념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은하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때 미연은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화련 아씨의 가야금 소리. 미연은 눈을 감고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마치 김선달과 화련이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다. 미연아, 고맙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두 분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연의 다짐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다짐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김선달과 서화련의 사랑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을 수도 있고 미연의 삶과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연 또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들과 기념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김선달과 서화련의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어느덧 먼 훗날 해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최첨단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미래 도시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김선달과 서화련 기념관만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날 하늘과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남매가 기념관을 찾았다. 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엄마, 김선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하늘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게, 화련 할머니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용감하셨어. 바다가 덧붙였다. 아이들의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하늘이와 바다도 김선달 할아버지와 화련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네, 엄마,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두 아이는 힘차게 대답했다. 그 순간 기념관 안에 전시되어 있던 가야금이 은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김선달과 서화련이 아이들의 다짐을 듣고 응답하는 듯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가야금을 바라보았다. 가야금 소리는 점점 커져 기념관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가야금 소리와 함께 김선달과 서화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용기를 잃지 마라.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아이들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속에서 김선달과 서화련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김선달과 서화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졌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로운 정신은 모든 세대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